안녕하세요. CSS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우한테크 코스 프론트엔드 3기 동동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CSS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CSS 등장 이전, 이후의 스타일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CSS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CSS 방법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SS는 HTML 또는 XML로 쓰여진 문서의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서 HTML로 표현되는 문서의 구조와 디자인적인 요소를 분리하여 HTML이나 XML의 각 요소를 꾸미는 것이 CSS의 역할입니다. CSS 등장 이전 이후의 스타일링 방법의 차이를 보면 CSS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SS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각 HTML 요소의 전용 속성이나 스타일 속성으로 스타일을 일일이 지정하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폰트 요소의 컬러 속성에 헥스 코드를 넣어서 색상 스타일을 부여하거나 각 요소의 스타일 속성에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기재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같은 스타일 요소를 여러 페이지마다 사용하면 하나를 수정할 때마다 그만큼 반복하여 수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HTML은 본래 문서 구조를 의미하므로 HTML에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CSS 등장 이후에는 CSS 파일에는 스타일을 기재하고 HTML에는 문서의 구조를 작성하게 되어 관심사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CSS는 기본적으로 전역 범위이므로 한 번 P요소의 스타일을 부여하면 여러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P요소의 스타일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한 곳만 수정하면 여러 페이지에도 수정된 내용이 적용되어 반복 수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S의 등장으로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 싶었습니다. 문서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성공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CSS에서는 모든 것이 전역 범위이므로 모든 스타일링이 서로 간섭할 가능성이 있어 페이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CSS가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입니다. 웹사이트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한 CSS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CSS 설계 방법, 즉 CSS 방법론이 여러 가지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CSS 방법론은 OOCSS입니다. OOCSS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CSS의 머리 글자로 객체 지향 CSS를 나타내며 니콜 설리반이 다음과 같은 발상으로 제창하였습니다. 첫 번째, 레고처럼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한 모듈의 집합을 만든다. 두 번째, 그 모듈을 조합해서 페이지를 만든다. 세 번째, 그리하여 싱글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CSS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레고와 같은 모듈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법으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와 스킨의 분리. 두 번째, 컨테이너와 콘텐츠의 분리입니다. 먼저 스트럭처와 스킨 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버튼과 취소 버튼을 스타일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생각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HTML과 CSS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메인은 페이지 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ID 속성을 메인으로 주었습니다. 각 버튼에는 버튼 accept와 버튼 cancel이라는 클래스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각 버튼을 나타내기 위한 CSS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기본 버튼과 취소 버튼에 대한 CSS를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속성은 width, height, padding, 마진 등이고 스킨에 해당하는 속성은 컬러, 폰트, 백그라운드, 박스, 섀도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OOCSS에서는 스트럭처와 스킨의 구분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통적인 부분은 스트럭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트럭처와 스킨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스트럭처로 분리하고 각 버튼마다 다른 부분인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킨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보기에는 확실히 CSS 파일이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지보수 시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유지보수 중 배경색이 빨간색이고 글자색이 하얀색인 위험 버튼을 추가한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트럭처와 스킨을 분리하기 이전에는
위험 버튼에 대한 모든 CSS 속성을 정의하였어야 하나 스트럭처와 스킨을 분리한 이후에는 공통된 속성이 정의된 BTN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하며 덴저 클래스를 추가로 작성하여 위험 버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하게 위험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와 컨텐츠 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영역, 컨텐츠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의 예시에서는 ID 속성의 메인이 지정된 메인 요소가 컨테이너이며 버튼이 모듈에 해당합니다. 버튼 모듈은 메인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어 버튼을 메인 밖에서 사용하려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 작성한 CSS는 메인이라는 특정 컨텍스트에 의존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버튼 모듈을 메인 밖에서도 동작하도록 CSS 셀렉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와 컨텐츠의 분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 모듈을 가능한 특정한 영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OCSS의 역사는 매우 길며 명확하게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설명도 매우 간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OCSS 한 가지만으로 실질적인 CSS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10년도 넘은 전에 제창한 사고방식이 다른 설계 기법에 녹아들어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OCSS가 표방한 사고는 CSS 설계에 있어 하나의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말씀드릴 CSS 방법론은 스맥스입니다. 스맥스는 Scalable and Modular Architecture for CSS의 머리 글자로서 조나단 스눅이 CSS를 위한 확장 가능한 모듈 아키텍처를 지향하며 제창하였습니다. 스맥스는 CSS 코드를 그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OCSS는 스맥스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모듈만 언급했던 것에 비해 스맥스는 보다 폭넓고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베이스나 레이아웃 코드를 다루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규칙은 프로젝트의 표준 스타일을 정의하는 코드 규칙입니다. 베이스에 해당하는 규칙은 바탕화면 색깔 등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되는 스타일링입니다. 또한 브라우저 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셋 CSS, 노멀라이즈 CSS도 스맥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이스 규칙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규칙입니다. 레이아웃 규칙은 헤더나 메인 영역, 사이드바, 후터 등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큰 모듈에 관한 규칙입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의 대부분은 특정 페이지에서 한 차례만 사용되는 것이 많으므로 ID 셀렉터를 허용합니다. 레이아웃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의 경우에는 클래스 셀렉터를 이용합니다. 만약 특정한 페이지에서만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특정한 페이지에서는 가로폭을 좁히고 싶은 경우 스맥스에서는 손자 셀렉터를 이용해 레이아웃 모듈의 스타일을 덮었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에서는 바디 요소에 L-네로우 클래스를 붙인 후 각 레이아웃 모듈에 대한 손자 셀렉터를 사용해 헤더, 메인 영역, 후터의 가로폭을 좁혔습니다. 다음은 모듈 규칙입니다. 모듈은 타이틀, 버튼, 카드, 내비게이션 등 일반적인 UI 컴포넌트를 나타냅니다. 모든 모듈은 레이아웃 규칙 안에 배치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레이아웃 안에 삽입하더라도 형태가 부서지거나 달라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듈 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이동했을 때 영향이 없는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특정 컨텍스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모듈은 한 페이지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ID 셀렉터를 이용한 구현은 하지 않으며 모듈의 루트 요소에는 반드시 클래스 셀렉터를 사용합니다. 모듈의 하위 요소에는 요소 셀렉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HTML과 스타일링을 느슨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가급적 요소 셀렉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소 셀렉터를 사용하는 경우
손자 셀렉터가 아닌 자녀 셀렉터를 사용하여 영향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규칙입니다. 스테이트 규칙은 기존 스타일을 덮어쓰거나 확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존 스타일을 모두 덮어써서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포턴트 사용도 권장합니다. 스테이트는 레이아웃, 모듈 모두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이름에는 is 접두사를 붙여서 다른 규칙과 구별하며 어떤 모듈에 적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스테이트 이름에 모듈 이름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또는 모듈과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테이트는 자바스크립트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탭 1, 탭 2, 탭 3, 탭 4가 있는 이런 모듈에서 각 탭을 클릭하면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각 탭의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여 배경색을 바꾸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식으로 구현했을 때 배경색을 바꾸는 클래스 isTabActive가 바로 스테이트 규칙에 해당하는 CSS 코드입니다. 마지막 규칙은 테마 규칙입니다. 테마 규칙은 사이트 내 레이아웃이나 색상, 텍스트 처리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덮어쓰는 것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스타일링이 덮어쓰기의 대상이 됩니다. 테마 규칙은 다크모드 전환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맥스는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되는 대부분의 CSS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진 않으며 어느 정도 유연함을 발휘하므로 비교적 느슨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이 너무 유연해서 실제 코드의 지침으로 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듈 규칙에 OCSS를 적용하거나 다음에 설명할 BEM의 규칙을 일부 적용하는 등 다른 설계 기법과 조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CSS 방법론은 BEM입니다. BEM은 블락 엘리먼트 모디파이어의 머리 글자로서 러시아 얀덱스사가 제창한 컴포넌트 기반 웹 개발 접근법입니다. UI를 독립된 블록으로 분리함으로써 복잡한 페이지에서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듈 기반의 방법이지만 그 내용이 다른 설계 기법에 비해 엄격하고 강력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으며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블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락은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페이지 구성 요소입니다. HTML에서 블락은 클래스 속성으로 나타냅니다. 즉, CSS에서는 클래스 셀렉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상세도를 가능한 균일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며 뒤에서 설명할 모디파이어나 믹스를 사용한 덮어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HTML에 여러 클래스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상세도는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블락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며 BM에서는 클래스 셀렉터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블락의 이름은 상태가 아닌 용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즉, 빨갛게 생겼다, 크게 생겼다는 레드 빅이 아닌 이것 목적을 나타내는 메뉴 또는 버튼으로 네이밍을 하여야 합니다. 블락은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블락 자체에 대한 외부 지오메트리, 마진이나 블락의 위치,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블락 자체에 대한 마진, 포지션을 설정하면 외부의 환경에 의존적이게 되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블락의 정의에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블락들은 서로 중첩될 수 있으며 몇 겹으로 중첩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헤드 블락은 로고 블락, 서치 블락, 오스 블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레멘트입니다. 엘레멘트는 블락의 복합 부품으로 블록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엘레멘트의 이름 또한 상태가 아닌 용도를 나타내게끔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템, 텍스트 등은 적합한 엘리멘트 이름이지만 레드, 빅은 적합한 엘리멘트 이름이 아닙니다. 엘리멘트의 풀네임은 블락 이름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다음 두 개의 언더바를 기재하고 엘리멘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서치폼 블락 엘리멘트인 인풋과 버튼은 서치폼 언더바 인풋, 서치폼 언더바 버튼으로 기재합니다.
엘리멘트는 항상 블락의 부분이어야 하며 블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멘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요소는 엘리멘트가 아니라 블락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블락이 반드시 엘리멘트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블락은 엘리멘트 없이 단독으로도 사용됩니다. 엘리멘트는 서로 중첩될 수 있지만 엘리멘트가 다른 엘리멘트의 엘리멘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엘리멘트는 항상 블락의 하위 엔티티입니다. 아래에 의해서 search form underbar underbar content underbar underbar input search form underbar underbar content underbar underbar 버튼은 잘못된 엘리멘트 이름 구조입니다. 인풋은 search form underbar underbar input 버튼은 search form underbar underbar 버튼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블락과 엘리멘트를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블락을 만들고 언제 엘리멘트를 만들어야 할까? 구현된 다른 페이지 컴포넌트에 의존하지 않고 코드가 재사용된다면 블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엔티티 없이 구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엘리멘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엘리멘트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져야 할 것 같다면 블락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법은 믹스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M의 마지막 엔티티 모디파이어입니다. 모디파이어는 블락 또는 엘리멘트의 모양, 상태, 동작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모디파이어 이름은 이러한 모양, 상태, 동작을 나타내도록 지어야 합니다. 또한 모디파이어는 홀로 사용되지 않는데 모디파이어는 블락 또는 엘리멘트의 모양, 행동,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디파이어는 불리한과 키밸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리한 유형은 모디파이어의 유무만 중요하고 그 값이 무관할 때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디세이블드, 포커스드와 같이 모디파이어가 있으면 해당 값이 참으로 간주되어 사용됩니다. 이 다음에 소개할 키밸류 유형에서 true인 밸류가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타입의 모디파이어 풀네임은 블락 네임 또는 엘리멘트의 네임과의 사이에 한 개의 언더바를 추가하고 모디파이어 네임을 기재합니다. 다음에 예시에서 search from 블락은 포커스드 불리한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버튼 엘리멘트는 디세이블드 불리한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밸류 유형의 모디파이어입니다. 모디파이어 값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 s의 경우 사이즈 모디파이어가 밸류로서 s를 가진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다음에 예시에서 search from 블락은 아일랜드 값을 가진 테마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버튼 엘리멘트는 n 값을 가진 사이즈 모디파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값을 가진 모디파이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즉 아일랜드 값을 가진 테마 모디파이어와 라이트 값을 가진 테마 모디파이어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BM의 모든 엔티티는 동일한 상세도를 가지기 때문에 캐스케이딩 원칙에 따라서 마지막에 선언한 CSS 속성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사용법은 BM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디파이어의 명명법은 블락 또는 엘리멘트의 이름과 모디파이어 이름 사이를 하나의 언더바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인드 BMing이라는 블로그 기사에서 유명해진 하이픈 두 개를 사용한 스타일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동일하며 모디파이어 전후의 구분 문자를 언더바 한 개에서 하이픈 두 개로 변경한 스타일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디파이어는 모두 마인드 BMing 방식에 따라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믹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는 블록과 엘리멘트가 하나의 HTML 요소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중복을 피하면서 여러 BM 엔티티의 동작과 스타일을 결합하여 기존 BM 엔티티를 기반으로 의미상 새로운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믹스의 장점으로는 가급적 항세도를 높이지 않고 블락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에서 search from 블락은 헤더 블락으로부터 search from 엘리멘트가 믹스되어 헤더 언더바 언더바 search from 엘리멘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헤더 블락과 search from 블락 사이의 스타일링은 헤더 블락과 헤더 언더바 언더바 search from 엘리멘트 사이에서 정의하여 search from 블락과 헤더 블락 간의 결합도를 높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타일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블락과 엘리멘트의 믹스만 기재하였지만 블락과 블락, 엘리멘트와 엘리멘트의 믹스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CSS 방법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OCSS, 스맥스, BM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CSS 방법론은 각자의 방법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CSS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라고 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CSS가 HTML 구조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HTML에서 스타일이 필요한 요소의 클래스명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클래스명에 부여된 요소에 대하여 CSS에서 스타일링을 한다면 HTML 구조에 의존해서 CSS 스타일링을 하게 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OCSS나 스맥스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SS에서 먼저 HTML과 독립적으로 스타일을 선언한 다음에 HTML에서는 그 CSS에 선언되어 있는 스타일에 한해서 마크업을 작성하는 방식, 즉 BM 같은 경우에는 CSS에 의존하는 HTML, 즉 HTML이 CSS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CSS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Utility First CSS라는 방법론이 대두되었습니다. Utility First CSS에서는 더 이상 시멘틱하고 컨텍스트에 의존하지 않는 CSS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클래스명만 보아도 CSS 속성과 값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속성과 값을 나타내는 CSS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고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마치 HTML 요소에 제공한 API로 생각하여 클래스명을 HTML 요소에서 바로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버튼 모듈입니다. 클래스명만 보아도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느낌이 오실까요? 각 클래스명에 대응되는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CSS가 등장하기 전에 인라인 스타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라인 스타일과 다른 점은 스타일에 아무 값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며 어떤 곳에서는 폰트 사이즈로 14픽셀, 13픽셀 쓰다가 다른 곳에서는 0.9rem, 0.85r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CSS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스타일 내에서 골라야 하므로 일관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스타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호버, 포커스 등의 의사 클래스 셀렉터와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유틸리티 퍼스트 CSS로는 테일윈드 CSS, 테키안, 아토믹 CSS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테이트 오브 CSS는 스테이트 오브 JS와 같이 CSS 최신 트렌드에 관한 서베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간단하게 유틸리티 퍼스트 CSS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의 서베이 결과고요. 대표적인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인 테일윈드 CSS의 만족도가 19년도 81%에서 20년도 87%로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관심도 또한 50%에서 62%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사용량도 6%에 불과했던 19년도에 비해 26%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며 인지도 측면에서도 테일윈드가 19년에 34%에 불과했으나 80%로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CSS 방법론을 보더라도 그 유틸리티 펄스 CSS인 아토믹 CSS가 2019년도 대비 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심도 또한 살짝 저하됐지만 여전히 1등이며 사용량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시상식을 보면은 테일윈드 CSS가 최다 적용 기술로서 굉장히 많은 사용 예정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2위 또한 아토믹 CSS로 유틸리티 퍼스트 CSS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만족도에서도 테일윈드 CSS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